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그럴까 나갈 방향은 어떤 것일지 이에 대해서 우리 성균관의대 중환자의학과의 서지영 교수께서 요약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서 교수님. 네, 방금 소개받은 서지영입니다. 오늘 저는 그 코로나 중환자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팬데믹이라는 거는 우리 인류에 여러 번 있었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겪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코비드 19은 사실 재작년 1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1월 19일 날, 여기서는 19일 날로 돼 있는데 아마 발표는 20일 날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로 현재까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이런 팬데믹에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또한 팬데믹 시대의 우리 사회의 대응의 목표는 코로나19 환자이건 아니건 가장 많은 수의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정부의 어떤 대책들이 조금은 부족했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사실 방역적인 면에서는 우리는 굉장히 잘 해왔고 잘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Our World in Data에서 나온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미국, 영국, 싱가포르, 일본까지도 우리 지금까지 인구 100만 명당 환자 수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와서 조금 늘긴 했어도요. 또한 피크 환자의 수를 보더라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환자의 피크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보시면은 100만 명당 692명의 환자 수가 피크였거든요. 지금 요거보다 우리나라는 80 정도거든요. 그거 보면은 8분의 1? 싱가포르에? 그 정도 수의 환자밖에 안 생기고 있어요. 근데 중환자실은 적냐? 김윤 교수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신 게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중환자실의 숫자는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고요. 요 그래프가 이제 빨가면 빨갈수록 중환자실이 적은 거고요. 좀 옅은 색일수록 중환자실이 많은 건데 우리나라는 중간 정도보다 약간 옅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나라보다 중환자실 병상 수는 적지 않은 그러한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이 정도의 코로나 환자한테 우리가 막 흔들리고 있냐 거죠. 아까 백예린 교수님이 진짜 잘 설명해 줬죠. 그러니까 떨리는 음성으로 잘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중환자 치료 병상만 만들어놨지 중환자 치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또한 공공의료도 허약하기 때문에 민간 병원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민간 병원을 쉽게 이렇게 정부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면도 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중환자실에 대한 열악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중환자실은 병원에서 만성 적자가 나는 그러한 공간으로 생각이 됐고 필요하지만 버릴 수도 없지만 굳이 내가 돈을 투자를 해서 중환자실을 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인력을 투자를 해서 뭘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경영진이 가질 수가 없는 그러한 공간이었죠. 그래서 병원이 돌아갈 수 있을 정도까지만 투자하고 유지했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보다는 훨씬 더 열악한 인력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적으로도 다른 병원들, 다른 나라의 병원, 그 중환자실들은 많은 경우에 1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만한 충분한 인력이 되는 거거든요. 아까 백일인 교수님도 그랬죠. 그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그 개방된 공간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그 효율성을 따지자는 거지 환자를 위한 공간적인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감염에 취약한 환자들이 있는 중환자실마저도 다인실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병원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아까 그 수많은 이야기는 그렇지만 많은 중환자실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직접 환자를 놓지 못하고 많은 병원에서 다른 공간에서, 격리된 다른 공간에서 환자를 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중환자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19 중환자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그냥 거고, 중환자실 인력 보시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형편없고요.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갖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형편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있을 때마다 그냥 여러 가지 방법으로, 특히 행정명령을 주로 해가지고 코로나19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을 만들어 왔던 게 거의 유일한 대책이고요. 다른 면에서는 별로 좋아진 게 없는 게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환자가 갑자기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핸들링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환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를 크라이시스로 봅니다. 이게 뭐냐? 요 표는요, 우리가 어떤 그 팬데믹이나 어떤 재난에 있어서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카패시티가 갑자기 늘었을 때 그 상황에 어느 정도 위중도를 가지고 컨벤셔널 하면은 기존에 보던 인력으로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타격, 컨틴전시는 이제 비상적인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크라이시스, 이건 재난 상황이죠. 지금 중환자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느낌은 재난이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일반 의사들은 컨벤셔널에서 컨틴전시로 갈까 말까 요 정도고요. 일반 국민들은 정상이죠, 완전히. 그런 갭이 저희는 굉장히 놀랍고요. 네, 놀랍고 거기에서 진짜 좀 오는 어떤 그 자괴감이랄까, 이런 것들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중환자에서 팬데믹에서 중환자 치료 역량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요거 4S라고 해서 스페이스, 스텝, 스톱, 스트럭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해왔던 거는 스페이스에 집중을 했죠.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한 중환자 전담병원 병실을 확충을 해왔고, 거점 전담병원에 지정을 해서 그쪽에서 일부 중환자를 수용을 했고요. 아주 극히 일부지만 모듈형 중환자 병상을 세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셨고, 거점 전담병원, 그다음에 안성의료원처럼 또 그 병원을 좀 중환자를 볼 수 있게 바꾼 적도 있고요. 이거는 그 국립중앙의료원 앞에 이런 모듈형 건물을 새로 지어가지고 중환자 캐파시티를 늘리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요 얘는 이제 엘살바도르에서, 거기서는 ICU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 컨벤션 센터를 중환자 병원으로 바꾼 예가 있습니다. 네, 인력은 나올 데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중환자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인력은
그게 의사든 간호사건 굉장히 경험이 많아야지 환자한테 치료가 제대로 될 텐데 그런 인력은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하라고 뭐 논문이나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그 레코멘데이션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타과 의료진이나 수련의들을 중환자실로 배치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앞으로 지금도 사실 그런 게 필요한데 어쨌든 그거 그다음에 텔레메디슨은 가능하면 한번 써놓은 방법으로 고려를 해보시고 그다음에는 이제 tiered staffing 모델, 그러니까 단계별 조직화 모델이라고 해서 중환자를 평소에 보지 못한 사람들이 일부 환자를 직접 보고요. 그 위에 슈퍼바이저로 인텐시비스트가 있는 그러한 모델을 미국에서도 많이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텔레메디슨이야. 텔레메디슨이 법적이 안 된다는데 법적으로는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환자를 직접 대하면 안 되지만 의료인끼리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컨설트는 가능합니다. 저게 엘살바도르에서 했던 건데요. 여기서 보면은 105개의 ICU와 중증환자실 143개를 그 나라에 있는 GP들 다 모아가지고 밑에서 환자를 보게 하고 내과 의사와 크리티컬 케어 하는 의사들은 텔레모니터를 통해서 주로 환자를 진료해서 그 위기를 극복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tiered 모델이 좀 더 환자를 좀 효율적으로 보고 이런 번아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회에서도 이런 중환자 전문가를 위해서 교육 영상을 작년에 만든 적도 있고요. 일부 이게 대구 때는 저희가 내려가서 우리 학회 팀이 내려가서 대구 동산병원에서 중환자를 보는데 좀 도움을 준 적도 있습니다. 물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뚜렷하게 모자란 게 없으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넘어가지만 어쨌든 간에 좀 더 어떤 디테일한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제일 우리나라가 부족했던 게 이 조직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환자의 수가 발생했을 때 발생할 수 문제 때문에 문제점에서는 솔직한 소통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1.5%에서 3%로 했으니까 중환자 병상이 늘어났다 이 얘기만 하지. 그렇게 되면 그동안 그 공간에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들은 어떻게 되고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고 결국은 비코로나 환자에 대한 진료가 줄어든다 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한 소통이 전혀 없었고요. 지금까지도 저희 전문가들과 데이터의 공유나 문제점이나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없었다는 게 굉장히 아쉽고요. 그다음에 중환자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생할 중환자 수 예측 및 대응 방안을 설정하고 지금까지는 병상 수 확보만 계속 얘기를 했지만 어떤 환자들을 진짜로 살릴 만한 죄송합니다. 위중한 환자들을 어떻게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빠져나간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적인 어떤 생각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또 하나 중증 환자들을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각 병원의 의료진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병상이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난 주에 이 자리에서 길병원 정재훈 교수님이 발표한 건데요. 보시면 지금 굉장히 많이 그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이게 11월 초에 예측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12월 20일 날 되면 거의 뭐 8,000명 정도 될 수도 있다는 건데 그동안 2주 동안 그러면 우리가 정부는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거기에 따른 증가된 중환자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는 건지가 굉장히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안산은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어떤 상급종합병원과 거점전담병원 간의 어떤 소통과 이런 것들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전에 본 거는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하고 안성의료원, 여기 보신 예는 연대 세브란스와 일산병원 간 소통을 하면서 하여튼 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거울 삼아서 좀 더 유기적인 네트워크 조직화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중환자 이송에 대해서도 저희가 누차례 좀 강조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서울시 외에는 중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빨리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일단 코로나19 중환자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설립을 하고 그 병원별로 기능을 부여해서 거점 동담 병원에서는 환자 상태를 1차로 트리아지하고 특수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상급 종합병원으로 그쪽으로 해서 이송. 그다음에 우선순위가 높은데도 악화되는 사람들을 이송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환자를 보고, 상급 종합병원은 체중증 환자의 치료를 하고, 거기서 좋아졌는데 지속적인 돌봄을 필요한 환자들은 거점 병원으로 대위하는 그런 선순환의 어떤 시스템을 한번 고려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동일 권역 내에 있는 병원들 간에 원활한 소통 채널을 확립해서 프로토콜 공유하고 환자 정보 공유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을 통한 환자 치료에 대한 자문을 장려하고, 그러면 이런 유기적인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원활한 이송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송 시스템을 빨리 확립하는 것도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의 경우에 사실 이런 방법으로도 안 되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을 것 같고요. 강력한 물리적 거리두기 가고, 타질환 진료 축소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보던 중환자실, 환자를 보던 중환자실을 코로나 환자용으로 추가 전환하고, 그다음에 입실 우선순위를 상향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런 상황이 진짜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백예린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중환자 치료 역량이 제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OECD 국가들의 수준의 인력 구조를 갖춰야 되고요. 감염병 대응이 수월하도록 중환자실 설계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칩니다. 네, 서 교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중환자 진료에 대한 현실적 대책 중에 구조적인 문제가 상당히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상당히 중점을 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